자, 그 다음에 조건문도 만들 수가 있어요. if문을 이용해서 if란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조건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if문 작성할 때 if문하고 가로 안에다가 조건문을 써줬죠. XSLT에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냐? if 엘리먼트에 테스트 어트리뷰트를 적습니다. 테스트 어트리뷰트 안에 실행 조건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 if 엘리먼트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if else 같은 이걸 땐 요걸 실행하고 아니면 이걸 실행하라. 뭐 이런 구문은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거이면 요걸 실행하라. 그런 기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if 구문을 이용해서는 테스트 어트리뷰트를 이용해서 조건을 지정해주면 그 조건에 맞으면 실행하고 아니면 실행하지 않는 이런 수준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보죠. 자, 포이치 구문을 이용해서 셀렉트 어트리뷰트의 프로덕트 엘리먼트만큼 반복을 했어요. 근데 value of 값을 출력하는데 타이틀 엘리먼트의 값을 출력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볼트, 선풍기, 스태퍼라는 값이 출력될 거란 건 알고 있어요. 자, 근데 그 밑에 보니까 if 엘리먼트를 사용해서 조건문을 써줬어요. 조건문이 뭐냐? 테스트 어트리뷰트의 조건문을 써줬는데 포지션 함수 나오고 아니라면이라는 의미죠. 이게 아니면이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last라는 함수가 나와요. 포지션이라는 함수는 제가 앞서 잠깐 엑스패스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포지션이라는 함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현재의 위치를 반환하는 함수예요. 현재 위치를 반환하는 함수예요. last 함수는 뭐냐? 현재 노드가 마지막 노드인지를 판별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럼 이걸 해석해보면 현재 노드가 마지막 노드가 아니라면 요 구문을 실행해라 라는 의미겠죠. 그죠? 현재 노드가 마지막 노드가 아니라면 요 구문을 실행하라. 현재 노드가 만약 마지막이라면 요 구문을 실행을 안 할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그 안에 출력 구문을 보니까 텍스트라는 요 엘리먼트는 그냥 단순히 문자열을 출력하라는 엘리먼트예요. 뭐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쉼표를 적어줬어요. 자, 그래서 현재 노드가 마지막이 아니라면 쉼표를 적어주고 현재 노드가 마지막이라면 쉼표를 적지 않도록 출력을 해줬어요. 자, 그럼 결과를 한번 예측해보죠. 첫 번째 프로덕트 엘리먼트의 이 포이치 구문이 실행될 때 타이틀 엘리먼트의 값, 볼트라는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죠? 볼트라는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이 프로덕트 엘리먼트는 마지막 노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구문을 실행해서 쉼표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덕트에서 선풍기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덕트 엘리먼트도 마지막 노드가 아니기 때문에 쉼표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로덕트 엘리먼트에서 실행될 때 스태퍼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자, 스태퍼라는 값이 출력이 될 거고, 근데 이 세 번째 프로덕트 엘리먼트는 마지막 노드죠. 마지막 노드이기 때문에 if 구문을 실행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출력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결과 요 아래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건문을 이용해서 현재 노드가 마지막 노드가 아니라면 혹은 현재 노드가 몇 번째 노드라면 이런 식의 조건 구문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여기서 XSLT에서 제공하는 if 엘리먼트는 if else 구문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럼 if else 구문을 작성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위치 구문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우리 스위치 구문 뭔지 아시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스위치 구문을 이용하면 각각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을 나열해 놓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걸 실행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걸 실행하고 저 조건을 만족하면 저걸 실행하라. 이런 식의 구문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스위치 구문이에요. 자, XSLT에서도 마찬가지로 스위치 구문과 유사한 구문을 제공을 합니다. 그게 바로 choose 엘리먼트와 when 엘리먼트 그리고 otherwise 엘리먼트예요. 자, choose 엘리먼트는 선택 구문을 작성하기 위한 시작 엘리먼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when 엘리먼트는 실제적으로 해당 조건을 기술하기 위한 엘리먼트가 바로 when 엘리먼트예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의 스위치 구문에서 케이스 구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otherwise는
when 구문에 만족하는 조건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실행되는 게 바로 otherwise 엘리먼트예요. 자, 한번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보죠. 자, 이렇게 choose 엘리먼트 적어주고 when 구문 적어준 후에 테스트 어트리뷰트에다가 조건문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조건문을 보니까 타이틀 엘리먼트에서 파트 어트리뷰트가 가진 값이 XML이면 1을 출력해라. 해석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문을 보니까 when 구문이 나오는데 테스트 어트리뷰트에 뭐가 적혀 있냐면 타이틀 엘리먼트의 파트 어트리뷰트의 값이 XSLT라면 2를 출력해라. 아무런 조건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3을 출력해라. 라고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타이틀 엘리먼트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 타이틀 엘리먼트 파트 어트리뷰트의 값이 XML이에요. 그러면 어느 조건을 만족해요? 이 조건을 만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1이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이틀 엘리먼트는 파트 어트리뷰트의 값이 XSLT예요. 자, 어떤 조건을 만족해요? 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죠. 두 번째 when 엘리먼트의 조건을 만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2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타이틀 엘리먼트의 파트 어트리뷰트의 값이 C예요. 어느 걸 만족해요? 아무것도 만족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otherwise 구문이 실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3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결과는 이와 같이 출력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choose와 when, otherwise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스위치 케이스 구문을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XSLT의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자, XSLT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여러분들이 특정 변수를 선언해서 변수의 값을 집어넣고 그 값을 출력하거나 이런 용도로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XSLT에서도 마찬가지로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XSLT에서 변수를 선언하는 엘리먼트는 뭐냐면 variable이라는 엘리먼트예요. variable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자, variable 엘리먼트를 선언하는 방법은 이와 같아요. variable 엘리먼트 써주고 name 어트리뷰트에는 변수의 이름, 그리고 select 어트리뷰트에는 변수가 갖는 값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구문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variable, 변수를 선언해라. 변수의 이름은 total이고 변수의 값은 이거다 라는데, 요건 뭐냐면 sum이란 함수는 모든 엘리먼트의 값을 더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뒤에 지정된, 가로 안에 지정된 XPath 노드에 지정된 모든 값을 더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값을 더해요? 슬래시 두 개가 연속으로 나오죠. 이건 뭐를 의미한다 그랬죠? XML 문서에서 전체 엘리먼트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price란 이름을 가진 전체 엘리먼트의 값을 더하래요. 자, 그래서 그 더한 값을 total이라는 변수에 저장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변수를 출력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value of element 써주고 select attribute에 변수의 이름을 적어주는데, 변수의 이름 앞에 이렇게 $기호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변수의 값이 total이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이 출력되게 돼요. 근데 이 variable로 선언된 변수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variable 엘리먼트를 사용해서 한번 선언된 변수의 값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 이 variable 엘리먼트를 통해서 선언된 변수는 우리가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의 상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언된 변수의 값은 바꿀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자, 우선 XML 파일은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카탈로그 엘리먼트, 루트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북 엘리먼트가 3개 있는데 각 북 엘리먼트는 하위에 price라는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어요.
책의 가격이 얼마인지 이렇게 가지고 있죠. 첫 번째 프라이스 엘리먼트는 49.99, 두 번째는 34.99, 세 번째는 23.99라는 값을 가지고 있네요. 자, XSLT 문서를 보니까 출력물은 HTML이고 그 다음에 베리어블 엘리먼트로 변수가 선언되어 있네요. 변수의 값은 변수의 이름은 토탈이고 변수의 값은 뭐예요? XML 문서에서 모든 프라이스 엘리먼트의 값을 더하라는 의미네요. 44.99 더하기 34.99 더하기 23.99 이 세 개의 값을 더한 게 바로 토탈이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시작 템플릿이 나오네요. 시작 템플릿 안에 보니까 또 변수 선언이 있어요. 베리어블, 이번에는 변수의 이름은 count고 이 count라는 변수에는 어떤 값이 저장되느냐? count 북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 count 함수는 가로 안에 지정된 노드의 개수를 세라는 의미입니다. XML 문서에서 결국 XML 문서에서 모든 북 엘리먼트의 개수를 세라는 의미네요. 북 엘리먼트가 몇 개 나와 있어요? XML 문서에서 한 개, 두 개, 세 개 있죠. 그렇기 때문에 count 이 변수의 값은 3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value of select $count 했어요. count 변수에 저장된 값을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럼 3이 출력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value of select $total total이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출력을 했어요. total이라는 변수에는 뭘 저장했어요? 모든 프라이스 엘리먼트의 값을 저장을 했죠. 모든 프라이스 엘리먼트의 값을 더해서 저장을 했어요. 그 값이 바로 108.97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출력 결과를 예상해보면 뭐가 출력되겠어요? 첫 번째 count 변수에 저장된 3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total이라는 변수에 저장된 108.97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이렇게 3이라는 값과 108.97이라는 값이 출력이 됐네요. 자, 이렇게 XSLT에서는 베리어블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어블 엘리먼트의 name 어트리뷰트와 select 어트리뷰트를 이용해서 변수의 이름을 지정하고 그 변수가 갖는 값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단 베리어블로 선언된 변수는 변수의 값을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 자, 그 다음에 변수의 생명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 변수의 생명주기는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시면은 당연한 얘기라고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한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전역 변수를 선언을 하죠. 혹은 특정 함수에서만 사용되는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해당 함수 안에서 변수를 선언해요. 그러면은 그 함수 안에서 선언된 변수는 다른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XSLT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템플릿 안에 선언된 변수는 템플릿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템플릿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템플릿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엘리먼트를 선언하고 싶다 그러면은 스타일 시트 엘리먼트에 하이 엘리먼트로 선언하면 돼요. 이렇게 스타일 시트 엘리먼트에 하이 엘리먼트로 선언해주게 되면 이렇게 이 선언된 변수는 마치 전역 변수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모든 템플릿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정 템플릿 안에 선언된 변수는 이 템플릿을 벗어나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가령 우리가 이 시작 템플릿 안에다가 count라는 변수 이름을 가진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count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를 선언했는데 이 count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는 이렇게 하나의 템플릿 안에서는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count라고 선언된 변수가 만약에 다른 템플릿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변수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의 생명 주기는 템플릿 안에 선언된 변수는 해당 템플릿 안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만약에 모든 템플릿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하고 싶다라고 하면 스타일 시트 엘리먼트의 하위 엘리먼트로 전역 변수로 선언하시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라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7장 XSLT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XSLT는 XSLT에서 제공하는 엘리먼트 여러분들 몇 가지만 익히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강의를 듣고 나셔서 책을 이렇게 한 번씩 쭉 보시거나 혹은 XSLT 그 스펙을 한번 보시고 한번 쭉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XSLT가 굉장히 재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